자, 출발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기호학자이자 문예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는 대중매체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 대상이 아니라 특정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수용 과정에서 특정 이념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현대의 신화라고 명명하고 일상 속의 기호에 숨어있는 이념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자 했다. 자, 철학자 롤랑 바르트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롤랑 바르트는 대표적인 수용자 이론가이죠. 자, 바르트가 얘기한 내용은 요거였습니다. 일단은 현대의 신화라고 하는 요 개념이 살짝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 이하의 이제 그 문단에서도 현대의 신화를 좀 자세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짤막한 설명이 지금 1문단에도 나오거든요. 대중매체의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는 단순한 오락 또는 소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수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이 바로 현대의 신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권력의 작동 방식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문단 내려갑시다. 바르트는요, 소시르의 생각을 차용해서 이제 분석 틀을 만들어냅니다. 소시르의 이제 그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이하에 서술되고 있는데, 언어를 기호로 보았고, 기호는 음성이나 문자 등의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형태인 기표. 음성적인 발화 혹은 문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표죠. 그리고 또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적인 내용인 기의. 기의 할 때 이 의자가 의미의 의자죠. 자, 그런데 기표 그리고 기의 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예시 나옵니다. 나무라고 하는 말은요, 말 자체, 이 문자 자체는 기표요. 말소리도 물론 기표요. 말소리든 문자든 이것은 이제 기표이고, 줄기와 가지를 가진 목질의 식물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죠. 기의. 기표와 기의가 결합한 하나의 기호다. 소시르는 이러한 기호의 구조에서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자의적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죠. 언어의 자의적인 특성, 여기에서 드러나네요. 자, 그리고 또 즉 특정 기표가 반드시 특정 기의를 가리켜야 할 필요성은 없으며 다만 사회적인 약속과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기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끊어갑시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기는 하는데요. 자, 좀 요약된 서술이긴 한데요.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현대의 신화라고 하는 현상은요, 대중매체 이미지 텍스트는 단순한 오락 소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수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분석을 시도하면서 소시르의 기호학을 차용해서 이제 씁니다. 소시르의 기호학은요, 기표와 기의로 나누어서 이제 언어 분석을 하죠. 기표는 음성, 문자 등의 형태, 기의는요, 기표가 가지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의미, 그리고 내용을 기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인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본격적인 그 분석 틀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좀 올려볼까요? 자, 바르트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역시 언어와 마찬가지로 기호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시르 같은 경우에는요, 말소리, 문자 이런 것들이 기표다라고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호의 범주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 더 확장하는 거죠. 이미지도 그리고 텍스트도 기호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를 1차 기호 체계. 그러면 2차, 3차 있을까요? 예, 아마 그 2차 기호 체계가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자, 기본적인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는
1차 기호체계, 1차적인 의미 정도 이렇게 파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1차 기호체계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층의 의미를 생성하게 되는데 기존의 기호가, 이때 기존의 기호가 무슨 기호겠어요? 앞에서 언소리를 썼던 1차 기호체계이겠죠. 자, 이 부분. 이때 기존의 기호는 바로 1차 기호체계.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봅시다. 이 1차 기호 체계가 다시 하나의 기표처럼 작용한다. 기표처럼 작용합니다. 뭐가? 이 1차 기호 체계가 기표처럼.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기의가 덧붙여져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르트는 이렇게 형성된 2차 기호 체계. 그러니까 1차 기호 체계가 기표처럼 쓰이고요.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맥락이 덧붙여지게 되면은 2차 기호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2차 기호 체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현대의 신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 현대의 신화는 원래의 의미에다가 사회적, 이념적 함의가 더 씌워져서 형성된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 2차 기호 체계, 현대의 신화는 원래의 1차 기호 체계에 무엇이 결합돼서 이러한 2차 기호 체계가 됐어, 현대의 신화가 됐어 라고 하는 걸 금방 그 인위적인 그 결합의 과정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는 현대의 신화가 단순히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현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예 그냥 가짜면은 사람들이 안 믿겠죠. 근데 주어져 있는 일정 부분의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현대의 신화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현실에 기반하더라. 그래서 설득력이 있더라. 자, 현대의 신화는요, 현실을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하고요. 자, 특정 관점에서 선택, 그리고 재구성. 한 그 의미를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보편적인 것처럼. 그러면 지금 요거는요, 객관적이란 소리예요? 아니란 소리예요. 보편적이란 소리예요? 아니란 소리입니다. 진실인 것처럼. 하지만 진실은 아니죠. 바르트는 이러한 상황을 자연화라고 부릅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의미가, 그렇죠? 지금까지의 이 결합 과정, 그러니까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도 인위적인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인위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인위적으로 구성된 그 의미가 그 구성 과정을 감춘 채 겉으로 드러내나요? 그 과정을 감춘 채. 스스로를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드러내는 현상이다. 이때 현대의 신화는 그 이념을 더욱더 공고히 해서 수용자가 그것을 사회적인 구성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전통적인 선전처럼 강제적으로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기호를 통해서 은밀하면서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단에는 이제 요거하고 관련된 이제 예시인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르트는 프랑스의 한 잡지 표지를 예로 들었다. 이 표지에는 프랑스 국기를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는 흑인 군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 기호 전체가 2차 기호 체계에서는 하나의 기표로 작동하고, 자, 이 기호 전체가 뭘까요? 잡지 표지. 자, 잡지 표지 봅시다. 써볼게요. 자, 이때 이 기호 전체는 잡지 표지. 즉, 얘는 1차 기호 체계죠. 근데 얘가 2차 기호 체계에서는 하나의 기표처럼 작용을 하고 여기에 프랑스는 인종차별이 없는 관대한 국가라고 하는 기의가 덧붙게 됩니다. 이렇게 표지 이미지는 프랑스의 다문화, 포용성, 흑인의 국가 충성심, 프랑스의 정의로움 등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신화가 됩니다. 정교한 연출과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 이미지가 전달하는 사회적, 이념적인 의미는 독자에게 마치 본래부터 당연한 사실처럼 수용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예시였는데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바르트의 분석 트리어 1차 기호 체계와 2차 기호 체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1차 기호 체계는요,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 기본적인 의미. 자, 그 다음에 2차 기호 체계는 앞서 얘기했던 이 1차 기호 체계가 다시 기표가 되어서 사회 역사적인 맥락이 결합됩니다. 이때 이 2차 기호 체계가 현대의 신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현대의 신화는요, 단순한 허구, 그냥 가짜만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현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용자 입장에서는 설득력 있게 비춰지는 것이죠. 자,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작동하느냐. 특정 관점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재구성합니다.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이 과정이 인위적인 구성 과정이죠. 자, 그 결과 이제 수용자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하면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처럼 비칩니다. 즉,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건 아니야. 그렇게 비치는 거죠. 이 과정을 자연화라고 합니다. 자, 이제 뒷부분 또 같이 한번 볼게요. 바르트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현대의 신화가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구조에 주목했고, 대중매체나 문화산업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한 이념을 자연스럽게 재생산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중은 어떠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해석할 때 2차 기호 체계가 작동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수용하는 상황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딱 좋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선택되어져 있는 어떤 이념, 생각들이 우리 안을 그냥 녹아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수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르트가 얘기한 대로 텍스트를 해석해야 합니다. 2차 기호 체계가 작동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죠? 이 모든 과정은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수용자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반응할 때 가능한 일이겠죠? 자, 계속 봅시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광고, 기사, 영화, 포스터 등 모든 문화 콘텐츠는 1차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념적인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작동하는 사회적인 맥락, 역사적인 조건, 이념적인 작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대중매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특정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해석자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쵸? 바르트가 생각하는 수용자는 이런 수용자였으면 좋겠다. 어떤 수용자? 능동적인 해석자.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자, 올바른 거 찾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저거예요. 내용 전개 방식 확인하는 거. 자, 보기 1번 보시죠. 대중매체와 신화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 네, 딱 봐도 아니네요. 1번 아니고요. 2번 선전. 신화에 대해서 상반된 관점을 보이는 두학자? 두학자 아니었어. 바르트 얘기만 하는데요. 뭐. 자, 그 다음에 선제 3번. 특정학자가 명명한 새로운 신화 개념의 특징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특정학자 누구요? 롤랑 바르트. 새로운 신화 개념? 뭘까요? 현대의 신화. 그쵸? 구체적인 사례? 아까 포스터 사례 있었잖아요. 그죠? 자치 표지. 네. 1번 확인했고요. 2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기업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업과 니은이 뭔지 한번 봅시다. 기업과 니은이라. 1차 기호 체계가 기업, 그 다음에 2차 기호 체계가 니은이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 바로 들어가서, 자, 보기 1번입니다. 기억하고 니은 한번 써놓고 시작합시다. 기억은 1차 기호 체계. 그 다음에 니은은 2차 기호 체계. 자, 보기 1번. 자, 1차는 2차에서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기의로 작용을 해서 자, 1차 기호 체계가 2차 기호 체계에 접어들어서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기의로 작용한다고요? 1차 기호 체계가
2차 기호 체계로 들어갈 때는 요 자체가 하나의 기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 이미 틀렸네요. 기의라고 하는 말이 틀렸네. 자, 그러면 1번 틀렸고요. 자, 2번 선지. 자, 1차와 달리 2차를 통해서 생성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의미는 수용 과정이 부자연스럽다? 아니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2번도 틀렸네요. 3번 선지. 자, 1차는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아니요. 1차가 아니고 2차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콤마 뒤에, 니은은, 2차는 현재 시점의 필연성을 바탕으로 필연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맞죠. 네, 3번 선지 아예 틀렸고요. 4번 선지 가봅시다. 자, 1차는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옳거니 그 다음에 2차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특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맞죠. 정답 4번. 자, 5번 선지요. 자, 1차는 일상적인 이미지나 텍스트를 바탕으로 의도가 담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서 전달하지만 아니요. 이거는 2차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3번 문제. 현대의 신화에 대한 롤랑바르트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1번이요. 컨텐츠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인 맥락, 역사적인 조건, 이념적인 작용 등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자, 사회적인 맥락, 역사적인 조건, 이념적인 작용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져서 나온 그 결과물이 현대의 신화죠. 자,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선지요. 자,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 대중들에게 특정한 사회적, 이념적 의미를 강압적으로 주입한다. 자, 현실 모습을 있는 그대로도 아니고요. 일부만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강압적으로도 아니죠. 2번 선지 틀렸고 3번 선지. 의미가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인위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요. 자,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자, 보여주지 않습니다. 숨기죠. 자, 3번 틀렸고 4번 선지. 기표와 기의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기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특정 이념이 계속해서 변화한다. 자,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이념이 자꾸 변하고 그러나요? 요 얘기가 틀렸네요. 4번 틀렸고. 자, 5번 선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호에다가 이게 이제 1차 기호 체계. 거기에다가 특정한 의미를 덧붙여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든다.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4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롤랑바르트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부터 보시죠. 자, 땡땡건설에서 하는 최근 분양을 앞둔 고급 아파트 단지 광고 포스터를 대대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자, 광고 포스터 나왔습니다. 아마 이 포스터를 둘러싼 어떤 의미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포스터에는 잔디가 깔린 널찍한 정원 한가운데에 부모와 아이가 밝게 웃으면서 주말 파티를 즐기는 장면이 크게 담겨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은 고급스러운 대리석 색조로 빛나고 뒤편에는 편의시설인 호텔식 수영장과 운동시설이 흐릿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일상과 가족의 웃음을 동시에 누리세요 라고 하는 광고 문구를 강조해서 이곳에 입주하기만 하면 곧 성공과 안락함을 자연스럽게 보장받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자, 지금 보기 박스에서 필자가 약간 힌트를 주고 있네요. 이곳에 입주하기만 하면 곧 성공과 안락함을 자연스럽게 보장받는 듯한 인상. 이게 이제 2차 기호 체계 정도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해서요. 지금 이 광고 포스터 안에 어떤 장면, 이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품격 있는 일상과 가족의 웃음을 동시에 누리세요라고 하는 문장도 있죠. 텍스트도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인 광고 포스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1차 기호 체계이겠죠.
하지만 이 1차 기호 체계가 하나의 또 이제 기표로 작용을 하면서 의미가 덧붙어요. 그래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공과 안락함을 자연스럽게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요거는 2차 기호 체계죠.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롤랑 바르트는 뭐라고 봅니까? 현대의 신화라고 보죠. 자, 이를 접한 많은 소비자는 여기라면 내 생활 수준이 확실히 한 단계 올라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자,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소비자들은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용자들이겠네요. 자, 이제 선제 분석 들어갑시다. 보기 1번입니다. 아파트 광고 포스터는 이면에 여러 흔적들을 지우고 순수하면서도 중립적인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순수한가? 순수하지 않아요. 중립적인가요? 아니요.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선지 광고 문구는 성공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면서 아니요. 일단은 문장에는 품격 있는 일상과 가족의 웃음을 동시에 누리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공, 안락함이라고 하는 말 키워드가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직접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죠. 직접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3번 선지 아파트의 외형적인 조건을 강조한 것은 어떠한 가치관이나 이념적인 함의를 배제하지 않았죠.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자,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아파트에 거주했을 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은 주어진 세계관을 능동적으로 해석한 결과 아니요. 수동적으로. 4번도 틀렸네요. 5번 선지요. 부모와 아이가 주말 파티를 즐기는 장면은 특정한 생활 양식을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수용자가 그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예, 정답 5번이네요. 예. 주말 파티를 하는 방식으로서 긍정적인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 다른 걸 해서 어떤 긍정적인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걸로 특정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인 것처럼 비출 위험성이 있죠. 네, 정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보기의 관점에서 A 대목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A가 어딘지부터 먼저 볼게요. 자, A. 여기네요. 여기. 프랑스 잡지 표지 이 부분. 이게 A 대목이었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옵시다. 자, 보시면요. 보기 박스 안에 스튜어트 홀. 예, 문화연구가 스튜어트 홀. 이 사람의 생각은 또 어떤지 한번 볼게요.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수용자에 의해서 동일하게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 바르트랑 약간 결이 달라요. 분명히 수용자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맞아요. 수용자에 관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결이 다른가? 자, 바르트하고 스튜어트 홀. 자, 바르트는 수용자가 자칫 잘못하면은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홀은요, 똑같이 수용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 컨텐츠를, 저 어떤 그 메시지를 생산한 그 생산자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수용자의 해석에는 다양성이 있다 그 말이죠. 다르죠? 네. 자, 그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의도에 담긴 특정한 의미가 포함될 수 있지만 수용자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에 따라서 메시지가 해석된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 해석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세적인 해석. 무언가가 어떤 해석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 메시지를 생산자의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쵸?
생산자의 의도대로. 그래서 우세인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상적인 해서 메시지의 일부는 수용하지만 일부는 수용, 그러면 일부는 거절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다른 부분은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 그쵸?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고. 세 번째, 대립적인 해석이요. 메시지의 기본 전제를 거부하고 그냥 거부해버려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홀은 이러한 수용자의 능동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서 대중의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말 그대로 해석은 해석자, 수용자 입장에서 생산자가 생각한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해석이 참 다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지부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기 1번이요. 잡지 표지 사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기의는 사진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수용자에 의해서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다. 자, 보기의 관점에서, 스튜어트 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수용자에 의해서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죠. 그게 뭔데? 예를 들어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이 대립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답은 차였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선지, 잡지 표지 사진을 접하고 있는 수용자는 항상 협상적인 해석이나 대립적인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1번 어디 갔어? 우세적인 해석 할 수도 있죠. 우세적 해석에 대한 얘기가 빠져있죠. 네. 이게 빠져있으니까 문제 있고요. 선지 3번. 잡지 표지 사진을 접한 모든 수용자는 생산자의 의도에 맞는 동일한 하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의도에 맞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아니에요. 생산자의 의도에 맞는 해석은 우세적인 해석인데 그거 말고도 내가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선지 4번 잡지 표지 사진에 특정한 의미가 담기는 과정에서 생산자의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2차 기호 체계가 대중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주의해야 한다. 생산자의 의도가 그대로 전달은 이것도 역시나 아니죠. 3번, 4번 선지 비슷한데 둘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잡지 표지 사진에는 사회적, 이념적인 함의가 담겨 있지만 수용자는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세적인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덧붙은 기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자, 비판적인 인식과 파악. 이미 비판적인 인식을 하는 순간 우세적인 해석은 아니죠. 생산자의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세적인 해석인데 우세적인 해석을 하려면요. 비판적인 어떤 레이더를 꺼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세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과 뒤에 나오는 비판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상충되죠? 네, 틀렸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이렇게 해서 푸셨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